안녕하세요. 뇌균형연구소 장원호입니다. 오늘은 뇌전증의 원인 네 번째 시간으로 흥분을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 글루타메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신경세포와 악교세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였는데, 이번 시간에는 신경세포들의 과도한 과활성의 원인이 되는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전증의 발작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으며, 출생시 또는 청소년이나 성인기의 사고로 인한 뇌외상이 이순 후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결절성 경화증과 같은 뇌손상을 초래하는 유전적 조건이나 출산 중의 산소 부족, 뇌종양, 수막염 또는 뇌염과 같은 감염, 뇌졸중이나 다른 유형의 뇌손상과 나트륨 또는 고혈당과 같은 대사의 비정상적인 수치 또한 뇌전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 외에는 성인과 어린이의 모든 뇌전증 환자의 70% 이상이 뚜렷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뇌전증 발작, 경련의 신경생화학적 주원인은 신경세포 사이에서 신경전달이 일어날 때 흥분성 신경전달과 억제성 신경전달 사이의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단하게는 이러한 신경전달 과정에서 신경전달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대사 과정을 조절함으로써 치료합니다. 뇌전증 및 발작 증세의 감소를 위해서 행해지는 치료는 신경전달 물질 가바의 농도를 높여줄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가바의 활성 효소인 GDH나 GAD를 더 활성화시키거나 또는 가바 분해 대사에 관여하는 GABAT나 SSDH, SSR의 저해제를 처방하게 되는 거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가바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합성이나 분해 억제약을 처방하는 것이며, 뚜렷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과도한 신경세포의 과활성이 가바와 어떤 관련이 있어서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신경세포를 살짝 살펴보긴 했는데요.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과 그리고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이 신경세포 안에 어떻게 조절되는지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신경세포입니다. 신경세포의 수상돌기에는 여러 신경세포들로부터 전달되는 정보들을 받아서 축색돌기를 통해서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돼요. 근데 세포 안의 전위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티지를 꽂아서 측정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mV의 휴지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의 형태로 계속적으로 바뀌게 돼서 역치에 도달하게 되면 이 순간부터는 이 정보들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세포 외 전액질에는 NA와 CL이 있어요. 나트륨과 염소가 있는 거죠. 근데 나트륨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를 띠고 있고 염소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세포의 전이인 마이너스가 좀 더 플러스에 가깝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CL, 염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음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CL이 들어오게 되면 그 전위는 점점점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트륨이 들어올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글루타메이트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글루타메이트가 여기서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다가 나트륨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것들을 관장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염소 같은 경우에는 가바나 글라이신이 이 염소를 들어오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루타메이트와 가바와 글라이신 같은 억제를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저희 신경세포 안의 전이를 결정을 해서 그 신경세포의 정보들을 전달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근데 문제는 저희 신경세포가 과활성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글루타메이트와 가바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억제와 자극에 대한 부분들이 균형을 맞춰서 올바른 정보들이 올바르게 전달돼야 되는데, 억제에 대한 부분들이 안 되게 되고 자극에 대한 부분들이 과도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량의 글루타메이트 혹은 글루탐산은 자폐증, ALS, 파킨슨병, 정신분열증, 편두통, 하지불안 증후군, 뚜렛 증후군, 섬유근육통, 다발성 경화증, 헌팅턴 무도병 및 경련과 같은 다양한 신경계 질환들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글루타메이트는 염증을 일으키는 이오소노필이라고 알려진 호산구를 증가시키고요. 이를 통해서 첫 번째는 편두통과 혈압 불규칙을 초래하는 혈관 조절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두 번째는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시상하부나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
손의 억제와 조절을 담당하는 폴킨지 신경세포와 같이 광범위하게 신체 기능에 관여합니다. 특히 몸에 수은과 같은 중금속의 농도가 높아질 때 글루타메이트의 독성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과도한 글루타메이트는 또한 암세포를 증식시키고요, 종양의 성장과 생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과도한 글루타메이트는 장에서 나쁜 미생물이나 균들을 증가시키고요, 과도한 산성화 및 흉통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글루타메이트의 과증가는 자극을 담당하는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도 증가시키게 되는데, 아세틸콜린의 과도한 증가는 공포, 불면증, 불안, 신경질 등 높은 수준의 교감 신경 흥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글루타메이트의 수치가 상승해도 뇌는 뇌 자신을 보호하고요, 과활성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엔돌핀과 엔케프린과 같은 진통을 억제하는 오피오이드를 방출시킵니다. 그러나 과도한 글루타메이트는 자연 진통제인 오피오이드를 고갈시키고 또한 강력한 항산화제이면서 간해독과 장벽 손상의 염증 반응을 막는 글루타치온도 같이 고갈시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글루타치온이 고갈되게 되면 활성산소와 같은 독성 물질로부터 신경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정상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글루타치온의 고갈은 더 많은 신경세포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과도한 글루타메이트가 축적되면 글루타메이트는 억제를 담당하는 가바 신경전달 물질로 전환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루타메이트와는 달리 억제를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가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뇌전증과 관련해서는 4회가 더 남았는데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를 다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우리 아이 독특한 행동 특별한 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이 정보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독과 그리고 다른 추천 영상들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